이번 시간에 대손 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면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대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대손 부인된 채권, 대손 부인 채권도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 담보가 설정된 매출 채권 관련되는 부분들 전부 다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가 설정된 부분조차도 그러니까 매출 채권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직업보증금, 대여금, 다만 이제 금융업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급금, 미수금,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탁 판매업의 수탁물 판매 대금 미수금,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우리가 환급하려고 하는 미수금이 있겠죠. 그 부분은 국가에서 안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자, 할인음, 배소, 양도한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대손율을 적용하는데, 대손율은 기본적으로 1%고요. 대손 실적률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충당금 설정은 충당금 설정액하고 세법상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가 나오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 미달이 나오면 소멸합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법은 총액법 기준입니다. 충당금에 대해서 총액법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요와 대응해서 기업회계는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 같이 정리를 해보면, 기업회계에서는 충당금 10,000원이 있는데 1월 1일 날 어떤 분괴를 하느냐 하면 충당금 잔액이 있더라도, 정기 잔액이 있더라도 분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이 발생되면 5,000원 대손 발생되면 충당금 잔액에서 5,000원하고 비교해서 대손 충당금 5,000원, 외상매출금 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충당금 기말 잔액 8,000원으로 충당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뺀 금액, 잔액이 지금 5,000원 남아있죠. 5,000원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3,000원을 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 8,000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순손익에는 3,000원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회계처리상 보충법입니다. 근데 세무회계 쪽에서는 충당금 잔액 10,000원이 있으면 1월 1일 날 충당금 10,000원, 환입 10,000원에서 그러니까 충당금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대손이 발생되면 상각비 5,000원 회계 처리하도록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연말에 8,000원 설정하게 되면 대손 상각비 8,000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10,000원, 비용 5,000원, 8,000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3,000원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데, 보충법과 세무회계의 총액법의 차이는 이렇게 회계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 사이를 세무조정할 거냐 하는 건데, 단순 과정 누락으로 봅니다. 과정 생략으로 보는 거죠. 생략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죠? 충당금과 관련해서 한도 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세법상으로 충당금 상각액은 8,000원.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 8,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만큼 단기 비용 처리되었다라고 보고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 서식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산입하는 그러니까 한도에 계산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고요. 총수익금액 한입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9번의 충당금 기초잔액이 나오는데, 요 9번의 충당금 기초잔액은 세법상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초과액 차감액이 됩니다. 차감액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입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전액 다 환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거하고 소득세법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9번, 12번에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화의 인가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채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고조정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결산조정만 가능한 경우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자, 사업의 폐지, 폐업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폐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됩니다. 재산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관련되는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도 발생한 경우는 중소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외상매출금은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그러니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2년만 지나면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유는 위에 있는 폐업 같은 경우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재산 여부 유무를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불호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처리 가능하고요. 재판상의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 권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의한 30조에 따른 결정으로 회수불능 채권이 된 거, 확정된 거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결산조정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관련되는 대손 규정,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하였다 하더라도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러니까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됐던 채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로 보게 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분들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전부를 포기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접대비로 봅니다. 물론 대손 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겠지만 대손 사유가 없이 그냥 임의로 포기했다라고 하면 접대비로 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07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개정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에 전년도에 넘어온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300만 원 있고요. 당해 연도에 6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충당금 잔액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3억 원, 받을럼 3억 7,600, 선급금 4천만 원 있는 정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부도음 150만 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서 대손금으로 처리했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보도 우리 손익계산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개정 있습니다. 1,150만 원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2월 31일자에 받을 음에 대해서 부도음 처리하고 150만 원 처리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세무조정으로 갑니다. 개인조정에서 우리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내용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대손금 조정입니다. 12월 31일자에 부도가 났던 부도 의무이죠. 그리고 채권 내용은 매출 채권이고요. 대손 사유는 부도 경과, 부도 후 6개월 경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50만 원이고요. 충당금하고 상계했으면 충당금하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150만 원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도음 관련해서는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겠죠.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했는데 1,000원만큼은 불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1,000원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 대상 채권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부도음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손 부인된 채권 1,000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0원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정 대상 채권 정리가 됐고 설정률은 1%. 실질적으로 대손 설정률을 실증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해서 반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1%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9번에 충당금 기초잔액이 있습니다. 자, 9번 충당금 기초잔액은 세무상 기초잔액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충당금 잔액인데 세무상 충당금 잔액은 기초잔액이 300만 원이었죠. 기초잔액이 300만 원이고 4번 잔액에서 보시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 원 있었다 전기에. 그러면 세무상 충당금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 없습니다. 그죠? 25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충당금하고 상계한 게 없고요. 자, 환입해야 될 금액 25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있고 환입한 금액은 얼마냐 하면 환입한 금액은 우리 교재에 30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죠. 12번 환입한 금액은 재표상에 충당금 기초잔액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등록하게 되면 50만 원 과소환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7번의 필요경비 계상액은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1,300만 원을 필요경비 계상액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 금액이 583만 9,990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명세서 다 작성을 하셨으면 F3번 조정 등록이 있습니다. 조정 등록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583만 9,990원 그러니까 유보 처리했고요. 부도음과 수표 관련되는 부분 1,000원 그러니까 대손 부인 채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이 있습니다. 과다 환입액 50만 원 추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 설명이었습니다.